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친해자입니다. 이제 3월 2일 이제 새벽 방송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상하셨나요? 이제 지금 보니까 뭐 새벽 정도 울리고 이젠 멍멍이도 지새하는데 멍멍이는 보이지는 않고 조용합니다. 오토바이 소리만 시끄럽게 들리는 것 같고 하여튼 또 하루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상쾌하게 즐겁게 해피하게 보내고 싶어요. 하루를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운동 아주 좋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침부터 이런 새벽부터 하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장이 열리니까 하여튼 기분 좋게 하루가 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한번 또 기약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보니까 욕 좀 먹고 사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삶이다 합니다. 욕을 먹으려고 해야 돼. 저는 욕을 예전에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욕도 잘해야 한다더라고. 아주 찰지게 욕을 잘하면은 재밌지 않나 하는데 글쎄요. 욕이라는 게 참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비난한다는 그 뜻도 있고 뭐 비난의 뜻이 아니라 그냥 생활의 욕도 있고 하더라고. 응? 하여튼 욕 좀 먹고 살자. 그게 제대로 사는 삶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을 이제 곤두 세우더라고요. 왜 곤두 세울까요? 하여튼 곤두 세웁니다. 누군가가 나의 험담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왠지 인생을 헛산 것 같죠. 나를 험담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한테 직접 쓴소리를 들으면은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나? 뭐 그런 문제. 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문제가 있나? 하지만 과연 욕먹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맞춰주면서 그 사는 삶이 정말로 좋은 삶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 삶이 행복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일단 다른 사람을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런 스스로의 생각을 감추는 습관을 계속 들인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끝끝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봅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하지 못하는 거죠.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자유로움 속에서 풍성한 행복을 느끼며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유로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자유거든. 자유. 이 자유로움을 상당히 난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풍성한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또 신나게 할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삼성전자 막 끊임없이 합니다. 천회장 끊임없이. 지금 SK하고 하이닉스가 아주 안 좋아요. 보니까 겹악재라지 악재인데 겹쳤다. 겹악재다. 계속 쌓이는 거야. 악재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현재 가라앉고 있어요. 계속 가라앉고 있고 또 미국의 그 대중 규제 탓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수요는 첨단 반도체로의 이동이 명약관화한데 중국의 공장에서는 그 구공정 반도체만 생산할 수 있게 되죠. 그 레거시 공장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그 실적은 어떻겠냐? 타격 있겠지. 실적이 또 개판으로 되지 않겠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격을 입을 것 같다. FN 가이드 보니까 그 1일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72조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매출이 302조 2,314억. 이 비교를 해보니까 한 9.7%나 감소를 하네. 매출이 9.7%나 감소한다. 영업이익도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큰 폭으로 깎인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올해 영업이익 컨센이 16조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43조 3,760억 정도 대비하니까
많이 빠지네요. 61% 정도 급감할 것 같답니다. 61%. 일부에서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3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적자 영향이다. 메모리 반도체 적자 영향이다. 그렇게 본다. 그럼 하이닉스는 어떠냐? 하이닉스의 실적 감소세도 더 심각해. 하이닉스는 더 심각하다. 매출액은 작년에 44조 6,216억이에요. 올해는 25조 9천억이야. 그래서 41.9%나 하락할 것 같다. 와, 매출이 거의 42%나 떨어집니다. 매출이 엄청 떨어진다고. 영업 손실은 컨센은 한 7조 한 6,795억 정도 되는데 당장 올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도체 업황 침체예요. 근데 여기 관련 업계에서는 그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그 미칠 여파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은 그 반도체 지원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중국 등 우려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반도체 투자는 금지한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 것이 확실시 되는데 그 나아가서 미국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그 제조 가능한 그런 기술 상한선을 두겠다. 그러니 기술 상한 두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규제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로는 타격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프레시를 생산 중인데 이 삼성전자 낸드 전체 생산 중에 40%를 차지하더라고요. 40%를 차지하고 하이닉스도 전 중국 다롄 공장, 다롄하고 우시에 각각 20% 그리고 낸드는 20, 그 D램은 40% 정도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우리 반도체 기업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그 반도체를 보니까 아주 적잖은 규모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추가 투자가 이제 어려워지면 중국에서는 그 한물간 반도체만 만드는 거야. 그냥 구닥다리만 만드는 거지. 구닥다리. 이 참 안 좋은 거야. 이 자율주행차하고 챗 GPT 같은 이 반도체 연관 산업이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 첨단 반도체로 이동하는 수요를 공략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지. 중국에서 낼 수 있는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를 요구하는 산업은 이 첨단 산업을 필요로 해요. 중국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중국 공장에서 매출 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인가 그래. 그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하면서 우리 기업이 1년간 그 규제 유예를 준 거는 그 중국 공장의 단계적인 철수 등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중국 공장의 첨단 공장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곳에서 매출을 낸 데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도 반도체 불황을 맞은 지금이 중국 공장을 철수하기 좋은 시점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수요 부족으로 이제 공급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중국 시설을 빨리 축소해서 생산량이 줄어도 점유율 하락에는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건데 이렇게 계속되는 미국 규제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도 이제 시설 이전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시설 이전 등으로 감산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중국 공장은 그 레거시 반도체 위주로 하되 서서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난감합니다. 이 중국 시장이 작진 않은데 자꾸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하여튼 그 예상을 뛰어넘는다. 예상을 뛰어넘고 말 그대로 독소 조항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의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소 조항. 그 바이든의 미국 행정부가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등 K 반도체, 이 K 반도체를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의 거액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그 추가 투자 금지 조처를 골자로 했죠. 그게 일명 가드레일 조항인데 이거에 이어가지고 또 초과이익 환수, 제가 전날에 얘기했어요. 초과이익 환수와 미국 내 반도체 인력 양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로서는 매우 난감하지, 황당한 거죠. 이렇게 추가적인 조항을 막 들이밀면서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 내 그 생산 시설하고 그 신설, 뭐 증설에 나서면서 판을 깔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거 가부간 결정을 내리라는 의미로 해석될 정도로 아주 강경책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해석이라고 보죠. 그 가뜩이나 메모리 한파에 따라 가지고 실적도 악화되는데, 여기 또 거야의 반대로 제자리 걸음을 갖고 있는 우리 K칩스법, 도대체 이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이 K칩스법 등으로 속병을 앓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결국 콕 하나가 더 붙여졌다. 결국 콕이 하나 붙었다는 겁니다. 내년 말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대선을 앞두고 있죠, 미국이.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 기업에까지 보조금을 왜 주는가, 이런 자국 내 그 부정적인 여론을 막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도 일각에서는 해석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들은 일단 보조금 신청을 하되, 향후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해서 여러 독소 조항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 물밑 작업에 나설 것이다. 그게 우세합니다. 반도체 업계란 그 한미 그 정치권 그리고 외교가에 따르니까 그 대중 매파이자 그 자국 내 정치에 매우 능수능란한 것으로 알려진 그 러먼도 그 미국 상무장관, 여자분이죠. 여자가 아주 못됐어 보니까.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한 390억 달러 포함해서 약 527억 달러를 인전 반도체 산업에 그 퍼붓는 그 반도체 지원법 세부 계획을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의향서를 받고 있는데, EUV 도광 장비를 활용해서 200단 이상 낸드 그리고 13나노미터의 그 하프피치 D램 등 최첨단 제조 시설의 경우는 31일부터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본토의 최첨단 제조 시설을 갖춘 데 이어서 향후 더 확장할 계획을 세운 삼성은 물론이고, R&D 투자를 공헌한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일단 이달 중에 주판을 아마 튕겨봅니다. 주판을 튕겨보고 내달 최종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신청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그 이들 독소 조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중국에 대한 그 추가 투자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중국은 이 레거시, 그 구형 공정 위주로, 미국은 최첨단 공정 위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향후 미국 내 추가 투자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다른 관계자도 미중 패권 경쟁 리스크를 피해서 이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 같다고 하죠. 그리고 향후 100억 달러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쓸 예정인 인도가 적합한 대체국이 되지 않겠냐,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는 중국을 떠나서 인도로 가자. 제가 봐도 인도로 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중국에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또 삼성이 이제 글로벌 70조 원 그 규모로 성장하는 그 전력 반도체,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그 전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그 신기술 출현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칩이에요. 삼성이 반도체 업황 둔화 속에 메모리 사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사업 발굴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그 DS 부분이 최근에 사내 그 전력 반도체 TF를 이제 신설을 해요. 이 DS 부분에 보니까 칩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하고 그 반도체 회로 설계를 맡은 시스템 LSI 등 그 각 사업부의 임직원들이 차출됩니다. 이들은 전력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공정까지 사업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데,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뭐 지라갈륨 등 업계에서 대세로 떠오르는 그런 화합물 기반의 전력 반도체의 구현 가능성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2020년에 벌써 파운드리 라이벌인 대만의 TSMC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라갈륨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삼성 파운드리하고 연계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미래의 먹거리로 분야로 꼽힙니다.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보다는 크기는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10배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2차 전지나 뭐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전자장치 활용이 늘어나고 있죠. 자동차 시장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현대차, 뭐 테슬라 등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이 이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시장은 2019년에는 한 450억 달러에서 올해 18% 증가를 해가지고 53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그 전력 반도체 TF 신설은 미래의 그 먹거리 발굴 움직임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삼성의 반도체 부분은 경기 변동에 그 예민한 메모리 사업의 매출 비중이 한 60에서 70%를 차지해요. 2021년 4분기 9조 원에 가까웠던 삼성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1년 뒤인 지난해 4분기 2,700억 원으로 폭락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인데, 업계에서도 매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이 메모리 불안기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사업 구상에 나서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갓재용이 지금 외치는 거니까 외쳐야 돼. 기술만이 살 길이다. 기술만이 살 길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한 달 동안 방문한 삼성전자 사업장의 핵심 기술이다. 뭐가? 반도체 패키지, 디스플레이, 전고체 배터리. 이 세 가지예요. 반도체 패키지, 디스플레이, 전고체 배터리. 최근 들어서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의 행보에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대규모 M&A하고 반도체 초격차 투자 등을 예고했어. 이 회장이 구상 중인 비전에 관심이 쏠린다. 비전. 이재용 회장은 최근 한 달간 총 5번의 국내 사업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만 5번인데 비공식인 현장 경영은 더 많을 거예요. 보니까 이 사진도 보니까 그 오른쪽 BMW 회장이네요. BMW 회장하고 모빌리티 사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27일에 삼성 SDI 수업 사업장을 방문했죠. 그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업계에서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성은 낮아, 에너지 밀도는 높아요, 충전 속도 빨라. 그 좋은 거죠.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는 이재용 회장이 큰 관심을 보이는 전장 사업의 핵심 기술이에요. 지난해 6월 그 유럽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헝가리 배터리 공장, BMW, 전장회사 하만 등을 다녀왔는데 이 자동차 업계의 급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12월에는 인천의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 가가지고 올리버 집세 BMW 그룹 회장을 만나요. BMW 최신 전기차에 탑재되는 삼성 SDI P5죠. P5 배터리를 포함해서 양사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이 회장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방문도 그 연장선이 아니냐, 뭐 그렇게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해 3월 착공한 SDI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은 올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25년에는 시제품 나오겠지. 27년에는 상용화 되는 겁니다. 상용화 된다. 뭐 QD OLED,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이재용 회장이 원픽 중 하나다. 지난달에만 2번의 현장 경영 갔고, 지난 7일날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 가가지고 QD OLED 패널 생산 라인을 둘러봐요. 21일에는 수원 TV 사업장 찾아가지고 조만간 출시될 OLED TV 신제품하고 마이크로 LED 등 그 연내 전략 제품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 2019년인 것 같아요. 그 QD OLED 기술 개발을 위해서 25년까지 한 13조 정도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회장이 아산 캠퍼스 방문해가지고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 기술만이 살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까지 QD OLED 라인에는 3조 원 가량 투자됐고 추가 증설 시점에 관심이 높아요.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분야도 미래 먹거리인데
17일 날 이 회장이 천안 온양 캠퍼스 가가지고 차세대 첨단 패키지 생산 설비 점검을 했고, 애플, 구글 등 주요 글로벌 IT 업체들이 이 독자 칩 개발에 나서다 보니까 각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공급하는 패키징 역량이 부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서 여러 차례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는데, 2019년 기흥에서 열린 DS 디스플레이 경인진 간담회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전장용 반도체, 센서,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기흥 반도체 R&D 단지의 기공식 현장에서도 그래요. 차세대뿐 아니라 차차 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은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가자, 그렇게 외쳐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